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내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혹시나 이런 고민을 여러분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남성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집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다고 오신 환자분이 대다수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실제로 제가 30년간 비뇨기과 의사로 일하면서 만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60세 이상 남성 10명 중 9명이 성기능 저하로 고민하고 있지만 정작 병원을 찾는 분은 100명 중 12명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88명은 나이 들면 당연한 거야. 이제 포기해야지라며 스스로를 체념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반전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환자분, 6개월 후 제 진료실을 다시 찾았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20년 전 신혼 시절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이제 아내가 오히려 부끄러워해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도대체 그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조직이 건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크기 변화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한 혈액 공급과 건강한 조직은 본래의 최적 상태를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에서 나오는 자신감과 함께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60세를 넘어서면서 많은 남성분들이 말하기 어려운 고민을 하나씩 안고 살아갑니다. 병원에 가기는 부끄럽고 가족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며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0년간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해온 박진수입니다. 지금까지 2만 명이 넘는 중년 남성 환자분들을 진료해왔고, 오늘 여러분께는 그동안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놀라운 회복 사례들과 함께 과학적으로 검증된 5가지 방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공개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와 편견 때문에 불필요한 고통을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들이 넘쳐나고 의학적 근거 없는 제품들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광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남성분들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며 아예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이미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의 성기능은 단순히 나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 건강, 호르몬 균형, 신경 기능, 심리적 상태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각각의 요소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조금만 일찍 올바른 방법을 알았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분들이 너무 늦게 병원을 찾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75세 박상우 씨는 10년 동안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우울증까지 앓게 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진작 왔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체면 때문에 시간만 낭비했네요. 라고 후회하시더군요. 반대로 문제를 일찍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신 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68세 이동진 씨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후 선생님, 이제 40대 때보다 더 자신감이 넘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부인도 함께 오셔서 남편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덕분에 저희 부부 관계도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라고 고마워하시더군요.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문제 해결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도하려는 마음가짐 자체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올바른 방법을 배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60세 이후 남성들의 자신감을 앗아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의학적으로 분석해보면 훨씬 구체적이고 해결 가능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 건강의 악화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좁아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특히 성기로 가는 혈관은 매우 세밀하기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성기능 장애가 있는 남성의 80% 이상에서 혈관 문제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혈관 건강을 회복하면 성기능도 함께 개선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입니다. 30세 이후부터 매년 1에 2%씩 줄어들기 시작해서 60세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럽게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30% 향상시키셨고, 그 결과 성기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활력까지 되찾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한 번 실패를 경험하면 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이 생기고 이것이 악순환을 만듭니다. 실제로 성기능 장애 환자의 70%에서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이해와 접근 방법을 알면 이런 심리적 압박감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흡연, 과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등이 모두 성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현대 남성들의 앉아서 생활하는 패턴은 골반 주변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는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고혈압 약, 당뇨약, 우울증약 등 중년 이후 복용하게 되는 많은 약물들이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과 심지어 일부 의사들도 이런 연관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이 모든 원인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5가지 방법은 바로 이런 근본 원인들을 해결하는 과학적이고 자연스러운 접근법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5가지 방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이 실천해서 놀라운 결과를 얻은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방법들이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몸의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혈관 건강 회복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지만 성기능의 80%는 혈액순환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고 그래야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제 환자 중 69세 최민수 씨는 혈관 건강을 회복하는 특별한 운동법을 3개월간 실천한 후 20년 전 신혼 시절보다 더 좋아졌다고 깜짝 놀라워 하셨습니다. 이 운동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단 10분,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골반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혈관 탄력성을 회복시켜주는 과학적으로 설계된 운동법입니다. 실제로 이 운동을 꾸준히 한 환자들의 혈류 검사 결과를 보면 평균 40% 이상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스러운 호르몬 균형 회복법입니다. 인공적인 호르몬 주사나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몸이 스스로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67세 김정우 씨는 이 방법을 6개월간 실천한 후 호르몬 검사에서 30대 수준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몸이 20년 젊어진 기분이다 라고 표현하셨죠. 이 방법의 핵심은 특별한 식이요법과 수면, 패턴 조절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특정 음식들과 올바른 수면, 시간대를 조합하면 자연스럽게 남성 호르몬 분비가 증가합니다. 무엇보다 부작용이 전혀 없고 전체적인 건강도 함께 개선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호르몬 균형 회복을 위한 식이요법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연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굴, 새우, 게 같은 해산물과 호박씨, 참깨, 견과류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굴 6개만 먹어도 하루 필요한 아연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호박씨 한 줌과 견과류를 꾸준히 드신 후 3개월 만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5%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비타민 D입니다. 계란 노른자, 연어,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 그리고 버섯류가 좋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도 필수입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비타민 D 부족 상태인데 이것만 해결해도 호르몬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세 번째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들입니다. 시금치, 아몬드, 아보카도, 다크 초콜릿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다크 초콜릿은 70% 이상 카카오 함량의 것을 하루 한 조각씩 드시면 됩니다. 마그네슘은 테스토스테론을 활성화시키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은 튀김류, 과도한 설탕, 과도한 알코올, 그리고 콩 제품의 과다 섭취는 오히려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맥주는 홉성분이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함으로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수면 패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의 70% 이상이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분비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자느냐가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대에 깊은 잠에 들어야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 최대로 분비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평소 새벽 1시에 자던 습관을 밤 10시로 바꾼 후 2개월 만에 호르몬 수치가 40% 향상되었습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는 18에 20도로 유지하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깊은 잠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주말에 늦잠을 자는 것도 이 리듬을 깨뜨림으로 평일과 똑같이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자신감 회복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지만 마음의 상태가 신체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불안하고 위축된 마음으로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제 환자 중 71세 박영수 씨는 신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한 번의 실패 경험 때문에 3년간 관계를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심리적 접근법을 활용한 후 한 달 만에 완전히 자신감을 회복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여유롭고 자신감이 넘쳐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네 번째는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한 근본적 체질 변화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기간의 효과만을 원하시지만 진정한 건강 회복은 생활 전반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73세 이승호 씨는 평생 담배를 피우고 술을 즐기셨던 분이었습니다. 당연히 혈관 건강이 좋지 않았고 성기능도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단계별 생활습관 개선법을 따라 하신 후 8개월 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살아보니 예전에 왜 그렇게 몸을 혹사했는지 후회됩니다. 이제는 매일이 즐겁고 활기차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 방법의 핵심은 무리하지 않는 점진적 변화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늘어나고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하나씩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하도록 도와드리는 방법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런 점진적 접근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부 관계 개선을 통한 상호 발전법입니다. 성기능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와의 소통과 이해가 있어야 진정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런 문제로 서로 멀어지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66세 정현우 씨 부부는 5년간 이 문제로 거의 대화도 없이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한 부부 소통법을 활용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인도 함께 오셔서 이제는 젊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 5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하신 환자분들의 성공률은 90%를 넘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예외 없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시도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고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런 변화가 60세, 70세가 넘어서도 정말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실 텐데요. 제가 30년간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바로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에 대한 감사함과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건강을 회복했을 때 기쁨도 더 큽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제야 진짜 인생을 사는 기분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78세 최고령 환자였던 한승철 씨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선생님,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겠어요? 라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마지막 진료에서는 선생님 덕분에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행복하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며 눈물을 흘리셨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혼자 고민하고 계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새로운 건강 정보나 의학 상식을 올릴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주제들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